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다들 꽃 구경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꽃 구경을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스튜디오 안을 이렇게 노란 유채꽃으로 장식을 해봤습니다. 참 화사하죠? 활짝 피어난 이 유채꽃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유채꽃의 명소, 제주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지금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주도에 가면 천혜의 이런 자연 환경을 관광하는 것 말고도 꼭 사와야 하는 필수품도 있습니다. 바로 제주 특산품인 감귤 초콜릿, 그리고 이 유채꿀입니다. 유채꿀. 언젠가 저도 구매해서 선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주 유채꽃을 밀원으로 채취한 이 유채꿀은 이렇게 하르방병에 담겨서 제주 공항에서부터 제주 곳곳의 유명 관광지까지 이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 유채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한 시청자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이 유채꿀에 대한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그 제보 내용을 보고 왜 우리는 그런 의문을 진적 갖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먹거리 엑스파일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후면 그렇지 라는 반응을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보물섬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제주도로 지금 바로 떠납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정말 장관을 이룬 절정의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활짝 핀 유채꽃을 보러 나들이객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노란 유채꽃이 봄 햇살을 머금은 채 물결을 이룹니다. 사시사철 다른 멋을 지닌 제주도지만 그중에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계절은 바로 봄입니다. 제주도의 봄이 사랑받는 이유는 이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도만의 특별한 풍경 때문인데요. 제주도 곳곳 노란 물결을 이루는 봄의 전령사 유채꽃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합니다. 또 활짝 펴서 예쁜 것 같아요. 예뻐요, 저처럼. 너무 좋아요. 그런데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이 유채꽃에 관한 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채꽃으로 만들어지는 유채꿀은 기념품점마다 판매하고 있었는데 실상 유채꽃밭은 많이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1년 내내 판매되는 유채꿀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제보. 우리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한 관광 명소를 찾았습니다. 노란 유채꽃에서 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사실 제주도에서 유채꽃은 예쁜 경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산품인 유채꿀을 만들어낼 수 있어 더욱 유명합니다. 다양한 제주도 특산품들 사이에 유채꿀이 보이는데요. 제주도는 전국 유일의 유채꿀 생산지라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안에 깨끗하게 정제된 아주 들어가 있거든요. 유채꽃을 그대로 옮겨 담은 듯 노란 빛깔의 유채꿀. 과연 얼마에 팔리고 있을까요? 제품의 뒷면을 살펴보니 성분은 100% 유채꿀, 제주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단체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들린다는 제주시에 위치한 한 특산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넓은 내부에 제주 특산품을 구매하러 온 손님이 북적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큰 매장이에요. 제주 여행에 빠질 수 없는 군것질거리 감귤 초콜릿부터 전통 의복인 가롯, 제주산 꿀만 따로 모아 진열해 놓은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봄맞이 상품으로 인기가 좋다는 유채꿀. 원래 제주도 꿀이 유명해요? 유채꿀 얼마나 유명한데요? 네. 제주도는
내가 스포츠에서 딴 쪽이라서 유채꿀은 1년에 한 번밖에 양봉을 안 해요. 제주도에서만 유채꿀이 나오거든요. 봄날 유채꽃 명소인 제주도에서만 채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귀하다는 유채꿀의 가격은 3만 원. 좀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잘하는 분들은 아, 이거는 뭐 버스로 오시고 그런 분들 가격이구나, 이런 거. 네. 이게 3분의 372만 1,000원. 21,000원? 네. 우리는 또 다른 특산품 매장에서 더욱 특별한 유채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채꿀 올봄에 채취하시거든요. 울본 거야? 예. 올봄에 첫 수확했다는 유채꿀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파는 분에 장난하는 강도가 돼요. 아, 그래요? 장난하는 강도가 되거든요. 다른 꿀에 비해 진한 단맛이 느껴진다는 유채꿀. 그럼 유채꽃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유채꽃 명소라는 성산 일출봉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가를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밭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 찬 꽃밭에서 봄날의 낭만을 느끼고 있는 관광객들이 보입니다. 아, 돈 내고 찍어야 돼요? 돈 낸다고 써있어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가며 이곳을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봉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꽃에서 사진 찍으려고 잘 만들려고. 그럼 유채꽃 양봉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하는 데는, 옛날에는 제주도서 유채를 많이 땄는데 요즘은 별로 안 따요. 그렇다면 유채꿀은 어디에서 채밀하는 걸까요? 꿀 양봉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이거 유채 알레르네 애기 파랑 공부식이고 옛날에. 유채 씨앗을 팔아 수익을 얻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관광지로 조성해 수익을 얻는다는 유채꽃밭 관리자들. 이곳의 유채꽃 단지만큼 유채꽃이 많은 곳은 찾기 어렵다는데요. 그러나 유채꽃 명소라는 성산일출봉 일대에도 유채꽃밭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광지에서는 사람들이 벌에 쏘일 위험이 있어 양봉을 할 수 없다는데요.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유채꽃밭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제주시의 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채꿀을 채밀하고 있을까?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보물이라는 뜻의 아끈 다랑쉬 오름.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유채꽃밭을 기대하고 이곳을 찾았지만 눈앞에는 푸르른 들판만이 펼쳐져 있는 상황. 관리사무소에서 유채꽃의 행방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혹시요 유채꽃 많은 데 있지 않았어요? 제가 유채꽃 들어간 옛날에 여기 사진 여기 옆에요? 유채꽃밭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옛날에 이 오름 어딘가 바로 여기 이 오름이요? 그 오름 여기 밑에 다 밭이 나놨잖아요. 지금 여기 다 밭이요? 네. 여기가 다 유채꽃이었어요 원래? 네, 옛날에는 이렇게 유채보다가 1년에 유채를 달아도 1년 별 수익이 없으니까 감자, 네. 당근, 당근. 무 아, 이거 세 가지 해야 1년 수익이 괜찮지? 저기가 원래 다 유채꽃이었구나 여기가. 사진 속 그 자리에 있던 유채꽃은 사라진 지 오래. 이제 보랏빛의 갯묵꽃만이 남아 유채꽃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점차 줄어든 제주도의 유채 재배 면적은 현재 무려 98.3%가 감소한 상황. 제주 전역을 노란색으로 뒤덮었던 유채꽃밭은 이제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주도의 꿀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제주도 특산품 유채꿀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유채꿀을 직접 생산했다는 관계자는 더 이상 유채꿀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채꿀만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제주도 유채꿀을 많이들 생산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유채를 그리 많이 관광객이나 아시지를 않고 유채꿀 부끄러움이 요구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유채꿀이 되게 많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극단지 그게 있대. 그것 가지고 꿀이 제주도 꿀 이런 사람 나 말이 안 되죠. 중산간 이런 데가 다 저렇게 노란색으로 물이 들어야지 비로소 유채꿀이 나옵니다. 꿀의 밀원인 유채꽃이 부족하다는 것. 그렇다면 유명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유채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관광지에 위치한 특산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유채꿀을 팔고 있을까요? 우리는 꿀을 진열해 놓은 선반 위에서 유채꿀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을 살펴보니 유채꿀 1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판매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꿀은 100%죠, 이것도. 아, 관광지에선 갖다 안 팔아. 같이 유채꿀이라고 하는 거고요. 100% 유채꿀이라는 제품을 구입한 다음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투명한 색깔을 띠는 유채꿀은 숟가락으로 떠봤을 때 매우 묽어 보입니다. 유채꿀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단맛도 나고요. 꿀향도 나는데 이게 뭐 특별히 유채꿀이기 때문에 유채향이 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꿀벌이 유채꽃에서 채밀했다는 제주 유채꿀은 다른 제조 과정 없이 그대로 포장만 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제주국제공항. 제주도를 떠나기 전 공항 내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에서도 제주에서 생산한 각종 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유채꿀은 제주도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 더욱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유채꿀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요? 유채꿀이야. 벌이 모친가 템이라는 거를 벌꿀이라고 그러잖아요. 벌꿀 100%. 꿀은 다 벌꿀 100%예요. 근데 유채꽃이 많이 없긴 하던데, 제주도에. 그러니까 공항에서 사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좀 비싸겠네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공항은 상품의 품질을 믿을 수 있다는 판매 직원의 이야기. 하얀 꿀 이런 건 아니죠. 아, 하얀 꿀이라고 적혀있어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채밀한다는 사양 벌꿀은 따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유채꿀 어디에도 사양 벌꿀이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채꿀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제주에서 유채꿀을 채밀한다는 한 양봉업자를 만났습니다. 이른 봄인 3월 말부터 벌통을 내놓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유채꽃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유채꽃 양봉이 가능한 걸까요? 근데 이렇게 유채꽃밭에서 좀 떨어져 있어도 얘네들이 다 퍼지는. 2kg까지 가요. 2kg까지 가요? 아, 알아서 얘네들이 2kg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양봉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마른 쑥을 태워 연기를 내는 훈연기 작업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벌집 속에 틀어박힌 채 날개로 열을 발생시키며 살아남은 벌들은 기온이 8도 이상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벌집에서 한참을 나가 있던 벌들은 꽃가루를 묻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 다리에 가득 차 있네. 자세히 살펴보니 벌 다리에 묻어있는 노란 꽃가루 덩어리가 눈에 띕니다. 저 노란 건 유채꽃가루고요. 이제부터 계속 이렇게 꽃가루가 계속 들어와요. 벌통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벌통 입구에 연기를 피워 벌들을 진정시킨 뒤 틀을 꺼내봅니다. 수천 마리의 벌들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틀은 육각형의 모양의 작은 방들로 촘촘히 채워져 있습니다. 바짝바짝 빛나는 거. 네. 이거는 꿀을 얘들이 저축해 놓는 거예요. 꿀은 아직 많이 안 모였네요, 그럼? 꿀은 아직 꿀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아, 언제쯤 들어가요, 그럼? 한 4월 중순쯤 돼요. 4월 중순쯤? 유채꿀은 1년 중에 4월과 5월, 길어야 2달만 채밀이 가능한데 밀원인 유채꽃이 매년 줄어드니 유채꿀의 양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아니에요.
어디 가요? 노란 게. 노란 게? 알. 아. 이른 봄을 맞은 벌들의 주요 업무는 알을 키우며 식구를 늘리는 것. 4월 중순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유채꿀을 채밀할 수 있다는데요. 문득 특산품 매장에서 판매 중이었던 햇 유채꿀. 올해 채밀했다는 그 유채꿀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양봉업자가 작년에 채밀했다는 유채꿀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꿀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안. 설치하지 않은 벌통도 보입니다. 이게 다 유채꿀이에요? 아, 제주도 유채꿀이 잘 못 빼. 날씨하고 벌하고 사람이 맞아 들어야 꿀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전도적으로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딱 깔리게 꿀을 딱 줬었어. 꿀통의 뚜껑을 열자 황금빛의 유채꿀이 진득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아, 이거 완전 찐득거리는구나. 지금 계절에는 이래야 돼요. 여름에는 이래야 문제가 나. 이건 딱 여니까 내네요. 나쁜 꽃내가? 특산품 매장에서 맛본 유채꿀과 다른 맛일까요? 아, 이건 되게 다르구나. 이게 좀 더 찐득하고 꿀향이 더 많이 나네요. 꿀이 담긴 유리병을 이리저리 흔들어 봐도 강한 점도가 그대로 느껴지는 유채꿀. 이게 얼마예요? 3,000원에 드릴게요. 몇 킬로인데요? 한 진짜. 우리는 양봉업자에게 특산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유채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면 지금은 안 돼. 한눈에도 묽어 보이는 특산품 매장의 유채꿀. 지난해 채밀한 양봉업자의 유채꿀과 특산품 매장의 유채꿀을 비교해보니 그 점도의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번에는 특산품 매장 유채꿀의 맛을 보는 양봉업자. 아우, 그럼. 맛이 틀리잖아요. 아니, 이걸 유채꿀이라고 부르는 나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근데 요거 관광지에서 되게 많이 팔아요. 이게 무슨 유채꿀이야. 난 저거 먹고 입맛 때렸네. 그렇다면 특산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유채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는 이 유채꿀을 생산하고 있다는 제주시의 꿀 제조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 무언가가 눈에 띕니다. 입구 가득 쌓여있는 의문의 스테인리스 통. 공장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직접 맛으로 보고 확인해봅니다. 단맛의 정체는 바로 옥수수 시럽으로도 불리는 액상과당. 액상과당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공장의 식품 제조실 안에는 제주도 전역으로 나갈 유채꿀 포장의 한창입니다. 우리는 관계자를 만나 유채꿀의 성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요 꿀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지금? 아니, 100% 꿀이에요. 불과당하고 왜 있길래? 아, 저거는 오미자차. 저희 한 30년 됐어요. 저희 양봉도 해요, 실제로. 전국, 저희 다 나오거든요, 공항도 나오고.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양봉을 못해요. 이제 유채꽃 쫙 피거든요, 시즌에. 그러면 그 벌집이라고 하죠. 거의 한 30개, 산속에 30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싹 모은 다음에 1년치형을 싹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해놓죠. 아, 이거 그럼 6월달. 그렇죠. 30년 전통의 양봉업체이자 유채꿀 제조업체라는 이곳. 양봉협회로부터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예요, 원가가? 우리 여기 4만 5천 원 정도 했는데. 그게 판매가예요. 소비자분들이 사가실 때 판매가. 지금 나가는 원가가 8,000원이에요. 8,000원? 네, 1,200g. 저희는 양봉을 하기 때문에 꿀 가격이나 이런 거 지금 3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1200g 용량인 유채꿀의 원가는 고작 8,000원. 권장 소비자 가격은 45,000원이라는 이 유채꿀은 100% 제주도산 벌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채꿀 제조 공장. 이곳에서는 제주 내 주요 관광지에 유채꿀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유채꿀의 원가는 얼마일까? 이건 14,000원. 공장가 아니죠? 같은 용량의 유채꿀이지만 앞에서 본 공장에 비해 약 1.7배 비싼 가격입니다. 8,000원에 팔더라고요.
공장가 8,000원에. 어떻게 꿀을 8천만 원 말이야. 말해도 진짜. 꿀값만 여기 1,200g 하는데 얼마냐면 6,000원 뺀치요. 6,000원 뺀치인데 요걸 하나 만드는데 공장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2,000원 나가야 돼요. 프레스 이거 이번에는 꿀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꿀 제조업체 사장. 이게 와봐야 이거 진짜 느낌이 다르네요, 이거. 이거는 약간 이거는 약간 걸쭉한 예. 빛깔도 다르네? 다른 업체의 유채꿀에 액상 과당이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 이런 뭔가지 키로에 얼마 가격이 되는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 사람들이 꿀을 가지고 꿀을 100% 안 쓰고 단물질 하나만 생깁니다. 꿀에 단맛을 내는 첨가물을 섞어 유채꿀로 둔갑해 유통한다는 업체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주도 곳곳에서 판매되는 유채꿀을 무작위로 구입한 후 5개 업체의 유채꿀을 직접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자리에 놓고 보니 같은 유채꿀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깔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점도를 확인해봤습니다. 2가지의 유채꿀을 동시에 기울여봤지만 흐르는 속도나 모양새를 비교했을 때 그 물기의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맛도 다를까요? 5가지의 꿀을 모두 맛봤습니다. 다 같은 유채꿀인데 맛이 너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달아서 먹기가 좀 힘들었고 이 꿀은 제일 안 달아서 좀 먹기 편했던 것 같아요. 색깔부터 점도, 맛까지 모두 다른 제주 유채꿀. 같은 유채꿀인데 이렇듯 제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제주도에서 유채꿀을 제조하는 한 공장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꿀이 두 종류가 있어요. 꽃에서 나는 순수 100%짜리가 있고 또 이제 그 꽃이 피었다가 다음 꽃이 피기 전까지 약간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꿀을 좀 다 뽑아버렸잖아. 뽑아버리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설탕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는 볼 때 일반 벌꿀 이렇게 해요. 그게. 꽃이 피는 시기에는 벌들이 꽃꿀을 모을 수 있지만 꽃이 없는 동안은 벌들에게 설탕물을 먹이로 줘 벌을 사육합니다. 설탕물을 먹여 만들어진 이 꿀이 바로 사양벌꿀인데요. 벌이 다시 꽃물을 모아도 벌의 몸속에 남아있는 설탕꿀과 꽃꿀이 혼합되어 한동안은 100% 꽃꿀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유채꿀을 팔지 말라는 그 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니 먹이가 조금 이게 혼합됐을 뿐이지 당연히 이거 유채꿀이거든. 그러나 이게 품질에서 차이가 있다. 품질이. 그러면은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요? 2배 조금 차이 나는데 기본 그 생산 원료 자체가 비싸니까 시중에서도 지금 이 100%짜리 받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구입한 5개의 유채꿀은 모두 유채꿀 100% 또는 벌꿀 100%라고 표기했는데요. 어디에도 사양벌꿀이라는 성분명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봉업계에서는 탄소 동위 원소 분석법을 사용해 벌꿀의 진위 판별 및 꽃꿀의 순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설탕, 물엿 등 첨가물과 꽃꿀을 탄소 동위 원소비 비율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5가지 유채꿀의 진위 판별을 위해 탄소 동위 원소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가 구입한 5개의 유채꿀 중 4개의 유채꿀은 모두 벌에게 설탕물을 먹인 사양꿀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30여 년간 양봉을 해왔다는 제조업체의 유채꿀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아이 100% 꿀이에요. 저희 하나 30년 됐어요. 저희 양봉도 해요, 실제로. 저희 다 나오거든요. 공항도 나오고. 이곳의 유채꿀은 꿀이 아닌 다른 첨가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곳의 유채꿀은 모두 유채꿀이 아닌 벌에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꿀의 수치로 나왔습니다. 꿀 외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의 유채꿀에는 정말 다른 첨가물을 넣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액상 과당을 옮기던 직원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꿀이랑 다른 단맛 나는 거랑 섞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가
당신한테 그랬다가 그런 거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벌꿀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탄소비는 식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에 명시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벌꿀의 성분 중 하나인 전화당 수치는 2곳의 유채꿀이 규격 미달. 벌꿀의 숙성도를 나타내는 자당 또한 5곳의 유채꿀 모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분 표기에는 벌꿀 100%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게 곧 고시가 될 건데요. 고시가 되면 이제 사양벌꿀이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사양벌꿀이 무엇인지도 표기를 해야 하고 탄소동연석이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량 유채꿀이 유통되는 제주공항 내 특산품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연간 2천여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가는 이곳 공항 면세구역. 사양꿀을 100% 유채꿀이라고 설명해 판매한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가서 검사를 맡겨봤는데 유채꿀이 아니라 사양꿀로 나왔어요. 상자에 표기된 대로 손님께 설명했다는 직원. 뭐요? 나왔잖아요. 알게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취재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보이는 직원. 더욱 큰 문제는 이 유채꿀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량 꿀이라는 사실. 정말 판매업소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어렵게 업체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판매하고 계시는 꿀 제품 심사 선적표입니다. 이게 규격이에요. 정해져 있는 사양꿀로 나온 겁니다. 이제 꿀에서 채취한 게 아니라 설탕물로 채취한 걸로 나왔어요. 이걸 혹시 아시고 계셨는지? 아니요, 저희가 유채꿀 제조업체에서 준 검사 성적서를 갖고 있던 책임자. 이 성적서를 살펴보니 식약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항목은 없었고 사양꿀이 아닌 꽃꿀에 해당되는 탄소비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검사 결과와 확연히 다릅니다. 실험 성적서 이거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괜찮아서 그분은 자기네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저희는. 자부심 갖고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네요, 이거는. 저희도 한번 의뢰를 해봐갔고요. 일단은 이렇게 나왔다면 오늘부터 팔지 말라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유채꿀 성분 검사를 의뢰하겠다는 말. 다음날 우리는 제주국제공항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특산품 매장에는 전날 책임자의 말대로 벌꿀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해당 유채꿀은 모두 빼놓은 상황.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채꿀은 판매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꿀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포함된 유채꿀 제품을 판매한 특산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유채꿀 구입 당시에 오래 채밀한 햇꿀이라 설명했던 곳인데요. 여기가 보시면 100% 조금 있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그런 거 미쳐서 알아서 사장에게 불량 유채꿀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이거 먹어요. 밥 찍어 먹고 다 찍어 먹습니다. 요리할 때 멸치할 때 나서 먹고. 알았으면 이거 저거 왜 먹냐고요. 믿고 제주도 가서 믿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달을 건네면 다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의심 자체를 안 해요.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제조업체만을 믿고 팔았다는 매장 측의 입장. 우리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유채꿀 제조업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준 및 규격이 위반된 제품이 나와가지고, 예, 그래, 경찰청하고 도청, 시청하고 합동으로 현금 나왔습니다. 이 꿀통은 어디로 갑니까? 이물질 제거 작업이 채 끝나지 않은 벌꿀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과당 나왔다는 거는? 바다는 오래전에 나왔어요.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햇기물로 나왔거든요. 바다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꿀이 아닌 다른 첨가물이 검출된 것에 대해 해당 업체의 입장은 어떨까? 제가 직접 봤거든요. 직접 이거 받아서 소금물에 끓여가지고 고치기 바꿨거든요. 저희가 선진이 됐어요.
제 양봉도 해요, 실제로. 저희는 양봉을 하기 때문에 꿀 가격이나 이런 거 지금 3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30여 년간 양봉을 직접 한다는 자부심이 남달랐던 이곳. 유채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꿀은 유통업자에게 받은 것이라 말을 바꾸고 꿀의 성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보세요? 유채꿀 유통업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할 말을 잃은 사장. 여보세요?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가져온 거는 사양꿀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자연산은 더 좀 힘들고. 전화당, 자당의 규격을 모두 위반하고 탄소 동위 원소비 검사 결과 꿀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이 업체의 유채꿀. 지자체의 유채꿀 성분 검사 결과 역시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체는 추후 영업정지 또는 해당 제품 판매 중지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거요? 건강 보조식품. 이거 먹고 다 나면 다 갖다 다 먹지 안 다 먹거든. 우리는 제주도 전역을 취재하면서 양봉이 가능한 유채꽃밭은 물론 꿀을 채밀하는 현장 또한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양봉업자는 올봄에 찾아온 늦은 추위와 연이은 봄비 때문에 유채꿀을 채밀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제는 제주도에서 순도 100%의 유채꿀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양 벌꿀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면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든 유채꿀에는 벌에게 설탕을 먹인 꿀인 사양 벌꿀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꿀의 품질을 알아볼 수 있는 탄소 동위 원소비 역시 기재해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제주도에서 유채꿀을 구입하는 분들은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 관한 얘기는 이쯤에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유채꿀 취재 도중 또 다른 제주도 특산품에 대한 꼼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동물인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부터 제주도민들은 소뼈 대신 말뼈를 수차례 우려먹은 다음 물렁물렁해진 뼈를 빻아서 가루로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말의 앞다리 뼈를 준비했습니다. 말뼈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보기만 해도 말의 건강함이 느껴지는데 이 튼튼한 말뼈로 만들어낸 제주도 특산품이 있습니다. 바로 말뼈환이라는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뼈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여기 다양한 제품들의 말뼈환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제 손바닥에 이렇게 쏟아보면 동글동글한 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뚜껑을 열자마자 한약재 향이 아주 진하게 풍깁니다. 이 말뼈환 역시 유채꿀을 판매하는 공항이나 유명 관광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상인들은 칼슘이 다량 함유된 이 말뼈환을 먹으면 골다공증 및 관절질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효도 관광을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들으시면 솔깃해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절 질환에 아주 특효라는 제주도 특산품인 말뼈환. 과연 이 말뼈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효과는 있는지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다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제주도 특산품 긴급점검. 공항 인근에 위치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한 특산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각종 제주도 특산품 사이에서 앞서 고발한 불량 유채꿀도 보입니다. 부모님 선물로 할까 또 뭘 가져와요? 부모님 효도 선물의 으뜸은 말뼈 제품이라는데요. 포장 상자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동물 말이 보입니다. 동의보감으로 나온 거예요, 말뼈는.
예전에는 요거를 분말로 나왔었어요. 근데 분말로 먹기가 불편해요. 말뼈를 분말 형태로 가공하던 예전 방식과 달리 작고 둥글게 빚은 환 제품은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 낳고 나면 많이 빠지잖아요. 간식 같은 게 많이 빠져서 무슨 게 많이 빠져서 이런 거 먹고 좀 좋아요. 아까도 몇 개 팔았어요. 찾아오신 분 이거 찾아오시는 분들. 아, 이걸 찾아오신 예, 이거 드시고 뜯어봤다고 사장님이 그러셔서 뜯어봤다고 사모님 주신다고. 무슨 효과 봤대요? 그분은? 이게 아프는 현상이 조금씩 덜하죠. 이거 먹으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원래는 8만 원씩 받는 거예요. 이거 5만 원까지 드려요. 시장에 가면 이 가격은 못 사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꾸준히 먹으면 관절이 아픈 현상이 줄어든다는 말뼈환. 30여 년째 제주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한 상점에서도 말뼈환은 든든한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뼈환을 꼭 먹어야 한다는데요. 소관절, 관절, 골다공증. 말뼈가 완전 좋은 거. 제주도에서 육지까지 이어지는 말뼈환의 인기. 제주도에서 서울로 택배 주문을 요청하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한 사람도. 쉬는 여행 와가지고 이 사람 말뼈 계속 말뼈 가지고 사람이고. 말뼈를 주기적으로 먹은 거예요? 강남에서 인기가 높다는 말뼈환은 얼마에 팔리고 있을까요? 6만 원인데 5만 원에 줄게. 30만 원씩 이거 막 많이 가져갔잖아. 이게 30만 원이라고요? 많이 가져가 이거. 한 세트에 30만 원이나 하는 고가 제품이지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취재도 중 줄지어가는 관광버스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서귀포의 한 유명 관광지. 뭐야 저게? 구경하는지? 버스반. 이곳은 제주도의 전통 양식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한 민속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투어 중인 한 중국인 관광객 무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관광 코스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특산품 홍보관. 그런데 따라 들어간 제작진을 수상하게 여긴 중국인 관계자가 난색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난생이가 여기입니다. 마시는. 아, 어차피 끝났는데 같이.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결국 엉덩이 한번 붙여보지 못한 채 홍보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합석을 꺼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곳 민속마을엔 쉴 새 없이 관광객들이 밀려옵니다. 이번에는 국내 관광객의 무리에 합류해봤는데요. 안내원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관광객들. 제주도로 봄나들이를 왔다고 합니다. 동창회 모임 같은 거세요? 중국인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국내 관광객 역시 관광 코스 마지막에는 특산품 홍보관으로 모여듭니다. 이곳에서도 중국인 전용 홍보관에 있었던 제품들이 보이는데요. 그러자 알고 미팅하시면서 하도 준비했으니까 가도 없는 줄 아셨지? 즐거운 분위기 속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혹시 말뼈 사다 먹어서 좋으세요? 사다 먹어서 세네도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강화의 연구를 하고요. 세관이 들어가요. 남겨주는 아니고요. 이걸 보스시라는 연골주사라 맞아요. 그게 두렵다는 이걸 생각해요. 뼈에 구멍나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골다공증 생각보다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뼈에 구멍나는 골다공증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신통방통한 말뼈환.
효능에 대한 긴 설명을 마친 뒤 안내원은 관광객들에게 시식용 말뼈환을 나눠줍니다. 둥글게 빚은 모습이 일반 환약과 비슷해 보이는 말뼈환. 말뼈가 들어간 그 맛은 과연 특별할까요? 한약만 나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90 먹은 할망도 놀러 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됩니까? 저는 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의사분들이 손 뗐다고 다 손 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자,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 얼마예요? 네, 제가 필요한 질문이며. 이걸 태워주시겠다는 40만 원 주지 않으세요? 반을 사시면 20만 원, 전적을 가시면 40만 원 이렇게. 말뼈환 4개들이 한 세트에 40만 원. 고가의 가격이지만 관광객들의 지갑은 제법 쉽게 열립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에게 말뼈환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거 병원이랑 아니고 고치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구입한 말뼈환이 든 쇼핑백을 들고 이동하던 중 뜻밖의 목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잡았습니다. 네? 속았다고요? 왜요? 왜 나한테 한다지? 왜요? 이런 먹거리 하나는 다 가서 사먹기 안 사먹어요. 여보세요? 왜 남들 드셔보셨어요? 4번 먹어서. 아니, 두 잔을 술라는데 이게 첫 잔은 어떻게 해야 되지만. 많이 사시던데? 한잔 어쩔 수 없어요. 이 말뼈환 제품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 말뼈환은 70%의 말뼈와 30%의 말 태반으로 만든 추출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낯선 식재료인 말뼈와 말 태반 먹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제조업체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태반이랑 뼈로 환을 만드는 거예요? 뼈하고 같이 그 주요 내용물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가 되면 그걸 환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말태반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말뼈는 뼈에 좋은 거고요. 태반은 항노화작용, 면역작용 이런 태반의 일반적인 작용들이 다 있어요. 제주도의 명물인 말의 뼈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의 뼈 구성 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뼈를 섭취할 경우 관절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말 산업특구인 제주도에서는 육지에서 맛보기 힘든 말고기, 말뼈를 이용한 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말뼈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는 태반을 넣은 말뼈환 제품의 제조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 성민성마을은 이거 얼마 정도에 나가요? 가격은 예. 한 9만원대 5만원 쓰고. 예. 4개 든 세트 맞죠? 네. 보통 말태반이 더 비싸요? 그래, 말뼈가 더 비싸죠. 아, 태반보다 말뼈가 비싸요? 그냥 새끼 낳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말만 신마장에서 새끼 엄청 낳잖아요. 나올 때, 새끼 낳을 때 나오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관리도 하는 건데. 우리는 제주공항부터 유명 관광지, 특산품 매장까지 다양한 곳에서 판매되는 말뼈환 제품 6개를 무작위로 구입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말뼈, 그리고 특이한 것은 태반을 넣은 민속마을의 제품인데요. 원가 대비 고가로 판매되는 말뼈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재료부터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제주도에서 20여 년째 말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목장 주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튼튼한 말뼈와 목장에서나 볼 수 있다는 말 태반까지 우리는 말뼈환의 재료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애기를 놓기 시작해. 1년에 한 번만 나이거든. 교매하는 것도 1년에 한 번만. 말은. 이만 빼고 있는데 지금 이미 늦어서 다 거의 다 나버렸어. 근데 우리나라에 준비해놓은 게 있어. 냉동실에 보관하다 해동을 시켜둔 말의 태반. 이게 태반이잖아. 다 더 싸지고. 이게 몸에 좋아요? 이게 뭐 사람도 태반이 좋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한참 지역에 있었잖아. 태반 주사, 화장품, 가공식품 등 유행이 불어왔던 태반. 주변의 목장에서 구해왔다는 태반에는 마른 지푸라기까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류 없어도 되고 보통 도축증명서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없지. 이거 있을 수가 있나?
이거 잘. 그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애기 한 마리는. 주로 지인을 통해 유통된다는 태반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10만원? 키로당 5만원? 그래, 거기 한 마리 이거 다 10만 주고 사놨거든. 말태반은 이제 엘로그드 엑기스는 뭐 24만원에 판다 하면, 말태반은 50만원, 60만원 막 그러더라. 말뼈보다 저렴하고 때론 그냥 버려지기도 하는 태반. 하지만 귀하다는 인식이 있어 식품으로 가공할 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한 마리예요? 다리. 다리? 다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다리. 아, 다리인데 이렇게 자르신 거예요? 네. 이 다리 좀 긴 걸 이제 잘라가지고. 꼬리뼈네. 꼬리뼈? 여기 등골이잖아요. 예부터 말뼈를 보양식처럼 먹었다는 제주 사람들. 설탕은 한 드럽만 꼬면은 그 물이 안 나와요. 그 말뼈는 끊어서 나옵니다. 물이. 배를 사람들은 옛날부터 말뼈를 꺼 먹으면은 설탕을 계속 끓여갖고 또 물 나오면 또 따라 묻고 또 따라 묻고 하다 보면은 얘가 나중에 녹아갖고 막 부서진다고 이제 수단에서. 그럼 여러 사람들은 이제 그거 아까우니까 그 찍어가지고 가루로 내갖고 그거에 다 먹었다고. 그게 말뼈?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상품화가 되다 보니까 그 말뼈 가루를 이제 한으로 만들어갖고 이제 나오는데. 단단한 말뼈는 어떻게 환제품으로 가공되는 것일까? 네, 피부센터. 재료를 발견하시고, 얘를 찌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넣으면 맞추고 있어. 말뼈와 태반은 고온의 추출기에서 다려낸 다음 사용한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볼 적에 말뼈가 그 환으로 대량으로 나올 정도로 많지가 안 하거든요, 사실. 말고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식용으로 나오는 게. 값이 비싼 말뼈는 공급도 많지 않아 제주도 전역에 판매되는 말뼈안을 만들기엔 그 양이 부족하다는 것. 말뼈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일까? 우리는 말뼈안의 제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말뼈안 포장 작업에 한창인 직원들. 이곳의 말뼈안의 성분명을 살펴보니 95%의 말뼈 추출물과 현미가루, 울금 등의 약재가 적혀 있는데요. 말뼈가 정확히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는 완성된 말뼈안이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말뼈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번 만들 때 말 한 마리, 이거, 세 통. 이게 3통 나와요, 한 번 만들 때? 목장에서 봤던 말 한 마리 뼈의 추출물로 총 300리터 분량의 말뼈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말 한 마리 뼈의 가격은 약 120만 원. 이것으로 600개의 말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뼈안의 주재료인 말뼈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냉장고로 향하는 공장 관계자. 이렇게 말뼈를 원래 액기스로 뽑아내요, 제거를, 저 압축. 뽑아낸 다음에 이걸 이제 투석해서 이렇게 하는. 저희가 말뼈 가루는 아니구나. 말뼈를 우려낸 다음 희석한 추출물만 말뼈환에 사용한다는 직원. 말뼈 가루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갈색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말뼈 액기스? 여기에다가? 현미 배아 가루에 말뼈 추출물을 섞어 반죽한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 말뼈 가루로 환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한 마리의 뼈로 무려 600개의 말뼈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곡물가루에 말뼈 추출물을 적신 정도의 수준이란 겁니다. 두 차례의 공정을 거치면 말뼈환은 동그란 모양의 익숙한 환 형태로 완성됩니다. 특별한 레시피 없이 간단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완성된 말뼈환에 짙은 색깔의 무언가를 뿌리는 직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방 약재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한약재 추출물. 이것을 쓱쓱 뿌려주면 말뼈안에서는 한약재 특유의 냄새가 풍기게 됩니다. 형태를 갖춘 말뼈안은 건조를 시킨 다음 마무리 포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인천병원에서 판매했던 거예요.
인천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도 주문 제작을 해왔다는 말뼈환은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가격을 적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우리의 영업무항이니까 뭐 60만 원을 팔 수도 있고 100만 원도 팔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건데. 공장 가격이요? 아, 이거 공장 가격이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거는 이거 8만 5천 원이요. 그런데 말뼈환 포장 용기를 살펴보니 병원 의료산업화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업 국모병원 의료산업화연구소라고 해놨네요. 네. 그러니까 이 개발은 사장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연구개발이 그러니까 이걸 만든 게 지금 그것도 걔네들이 영업거든. 자기네가 이런 박스를 우리 공장으로 보내줘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분쟁 소지가 일어나는 걸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가격은 적지 않고 연구개발처는 입맛대로 바꿔놓은 말뼈환 제품. 과연 믿을만한 제품인 걸까? 특산물 매장, 유명 관광지 등 제주도와 육지를 넘나드는 다양한 곳에서 말뼈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뼈환도 아침 저녁으로 2-30알 때 그냥 칼수 있게요. 관절해주고 그러시고 허리야. 건강 보조식품. 뼈에 칼슘 하나잖아. 맞죠? 뼈에 좀 뼈는 어른다. 병원에서도 항상 나와요. 이걸요? 네. 마그네슘이나 칼슘, 오메가3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엄마들 무릎 관절 연골. 말의 뼈는 관절염에 효능이 있으며 뼈 속의 골수를 증가시켜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말뼈환의 하루 평균 권장 섭취량은 45알. 그 무게는 약 1g에 달합니다. 우리는 1g의 말뼈환의 주요 성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상인들의 말처럼 칼슘 함량이 풍부할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의 말뼈환 중 칼슘의 양은 그램당 최소 0.1mg, 최대 2.2mg에 불과했던 것. 우리는 말뼈환의 칼슘 함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말뼈환의 최대 칼슘량인 2.2mg을 멸치에 함유된 칼슘과 비교해 보니 멸치의 무게는 0.44g이 필요합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 칼슘 함량 2.2mg에 맞춰본 결과 말뼈환 하루 권장량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달랑 한 마리의 멸치로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또 다른 식품들도 비교해봤습니다. 우유의 경우 칼슘 2.2mg에 해당되는 무게는 2.49g, 치즈는 0.44g에 해당되는데요. 말뼈환의 칼슘 함량에 맞춰 무게를 재어보니 적어도 너무 적은 양입니다. 5가지 식품을 이렇게 모두 모아보아도 참 소박한 식단입니다. 말뼈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먹는 것보다 일상에서 흔히 먹는 식품으로 칼슘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 함량이 최대 2.2mg 함유된 말뼈환이 과연 관절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말뼈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환약에는 이런 정도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봐야죠. 환자가 돼서 이거는 골다공증 치료할 정도가 되면 그건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 예방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제주도에서 말뼈환을 납품받았다는 인천의 한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옆에 위치한 종합 쇼핑몰.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 병원에서 하는. 진열대 위에 눈에 띄는 말뼈환 제품.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우리가 제주도의 제조 공장에서 봤던 말뼈환과 똑같은 제품입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말뼈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 말뼈로 만든 판이에요. 뼈에 이제 영양소, 관절, 골다공증,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드시면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 확인한 대로 연구 및 개발에는 병원 의료산업화연구소가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준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맞춰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원가 85,000원의 이 말뼈환 제품의 판매 가격은 무려 30만 원. 사실 이것도 세일에 들어간 제품이라고 합니다. 할인 반대 30만 원이에요? 네, 원래 47만 원이죠? 네.
하는 게 제주도에 그런 일이 하는 수도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거 영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제주도 공장에서 만든 말뼈한 제품은 병원 측에서 연구하고 인증한 상품으로 둔갑해 값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말뼈안의 식품 유형은 추출 가공식품 또는 식육 추출 가공품. 이것은 단순 식품일 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자들은 거짓된 판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보면 혈액이 영양분, 그러니까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드시면 건강구조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뼈안을 연구 개발했다는 병원 측의 이 제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뼈환 제품을 지금 피물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인천국모병원 의료산업화연구소 여기서 연구 개발됐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야 어떤 개발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근데 나 이상하게 의료산업화연구소라는 게 우리 병원에 없거든요. 초창기에 의료산업화연구소라는 게 있다가 이게 내가 알기로는 거의 무슨 활동이나 무슨 뭐 이걸 구성 기능 면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조직 편제해서 없어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건 관계자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 서면으로 밝힌 병원의 입장. 병원 측은 말뼈안 제품의 연구 및 개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말뼈안 제품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전해왔습니다.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에서 단순 추출 가공식품인 말뼈환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식품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우리가 취재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효능 효과가 좀 문제가 좀 되겠네요, 보니까. 사실 이 유명 관광지는 지난 2014년도에도 허위 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받아 1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 정도 처분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거의 동일 이때까지 이번 좀 일례성은 아니고 해마다 어떤 단속이 이루어져 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그 이하의 미만의 그 이하의 벌금인데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벌금이 나오는데 지금 처분 결과 보니까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재판을 통해 100만 원이 나온 거죠, 처분이. 벌금 100만 원과 과태료 24만 원의 행정처분. 40만 원짜리 말뼈안 3개만 팔아도 벌금을 내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해당 지자체, 관광경찰과 함께 말뼈안을 판매하고 있는 유명 관광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고가에 팔리고 있는 말뼈안 제품들이 보입니다. 식품 유형은 역시 추출 가공식품. 이곳에서 말뼈안을 판매했던 관광 안내원을 만났습니다. 식품이잖아요. 혹시나 뭐 의약품으로 혹시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인되게 소비자들 오인되게 그거를 하고 또 설명은 어떤? 그런 영향을 우리가 판매에 당사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우리가 전부 다 일일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지켜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지금 저는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판매를 안 하세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90명을 100명도 놀러 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됩니다. 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사분들이 손 뗐다고 다 손 떼는 건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판매를 한 것조차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취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인 맞으시죠? 본인 맞으시죠? 목소리가 맞잖아요. 본인이 등장한 영상을 보고 나서야 말뼈안을 판매한 것을 인정하는 관광 안내원.
이거 어느 부분이 법적으로 되고 어느 거 안 돼. 세부적인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쪽은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근데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걸로 여기가 좀 단속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네, 그러니까 성 전체가 이걸 팔다 보니까 사실 군데가 팔다 보니까 계속 뭐 정도는 나와요. 이것도 단속이 된 적 있잖아요. 이것도. 이익이요? 예. 언제 좀 2014년도요. 14년도에? 네, 재작년. 불과 2년 전 지자체의 단속으로 형사고발 조치된 사실도 잊고 있던 판매자. 당시 처분받았던 100만 원이란 벌금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나 봅니다. 이거 제대로 검증이 좀 된 제품인가요? 이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솔직히 우리도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가의 돈을 주고 계속 사가고 계셨던 거잖아요. 10,000원짜리를 팔든 뭐 50만 원짜리 팔든 이거는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야. 하나에서 보면. 끝까지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판매자.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 식품위생법 그 13조 1항에 따라 그 식품은 그 의약으로 오인되거나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게 표시하면서 그 광고에서 판매하면 그 적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분도 모르는 원가 5만 원대의 말뼈아니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40만 원에 팔리던 현실. 뻔뻔한 인면 수심에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골다공증은 생각보다 쉽게 고칠 수 있다. 연골주사가 두렵다면 대신 이 말뼈안을 먹어라. 제주 유명 관광지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허위, 과대 광고 판매 행위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매년 말뼈환 허위, 과대 광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 관광지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아십니까? 벌금 단돈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만 내면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뼈환 판매업소의 뻔뻔한 태도 또한 쉽게 바뀌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짜 유치꿀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말뼈환까지 검증되지 않은 특산품들이 제주도 전역에서 판매되는 현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온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기억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이름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판매되는 이 특산품들 또한 제주도의 이미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은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도의 정직한 먹거리를 지키겠습니다.